강한 코멘트 세 번째는 바로 반제역 전문가, 결자 해지, 세계 지도자의 결단력인데요. 그동안 많이 강조해 주셨던 내용인데 오늘은 아예 코멘트로 나왔습니다. 내용 알아볼까요? 네, 뭐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그 뭐 FOMC도 중요하고 이제 금리 정책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뭐 금리 정책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CPI가 8.6%인데 원래는 이제 예상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이제 8점 초반대, 8.1, 8.2, 8.3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도 저희 시장이 그 선물옵션 만기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9천억을 매도했다는 자체가 이미 뭔가 좀 전조가 좋지 않았다.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과도 사실은 이제 예상보다 좀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쇼크가 왔죠. 그래서 나스닥,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일단은 제일 문제는 이제 휘발유가가 석유죠. 유가가 48.7%, 이게 작년 대비입니다. 그래서 거의 5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면은 미국에서 우리보다 물가 비싸지만 육류, 그러니까 고기라든지 또는 휘발유 이런 가격은 굉장히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미국은 산유국이니까 그런 반면에 근데 50%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휘발유가가 더 비쌉니다. 비싸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퍼센트 대비해서는 이 휘발유가가 굉장히 급등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식품은 10%.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이제 밀이라든지 이런 농업국가이기도 합니다.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10% 상승. 결국에는 문제는 휘발유. 물론 그는 CPI 이야기하면서 뭐 석유가 그리고 뭐 식료품 이거 빼고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우리 물가를 좌우하는 게 휘발유하고 그리고 식량인데 그거를 빼고서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뭔가 우리 시장을 좀 더 좀 다독여 주려고 하는 얘기로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때 좀 나왔던 겁니다. 그런 CPI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무조건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휘발유, 석유다. 라는 점에서 그러면 이 유가가 잡히려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WTI 그거만 보고 있다. 이게 꺾여야 물가가 꺾이고, 왜냐면은, 우리가 뭐, 당장 뭐, 우리가 이동하려고 해도 뭐, 휘발유 들죠. 그리고 뭐, 요즘 뭐, 운송 파업도 하고 있고, 다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는 모든 거에 다 적용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농업을 할 때도 트랙터 돌리면 그것도, 석유를 써야 되고, 아직까지는 대체 에너지가 많이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이런 섹터가 좋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그래서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에 있어서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생산을,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였고요. 그 나라를 제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제재한 나라가 러시아 최근에 제재를 했고요. 이거 바이든 정부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바이든 오바마 때 사실 이란 핵 합의하면서 이란을 제재를 풀어줬었어요. 근데 트럼프 때는 다시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해결한다 하고 했는데 사실 좀 지지부진하죠. 이란과의 핵 합의가 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좀 지지부진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때 또 제재한 게 또 베네수엘라. 그때 이제 원래 마두로 정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과이도라고 해서 원래 국무총리였죠. 둘이 이제 또 대통령이 되는 좀 초유의 현상이 벌어지면서 사실 뭐 미국이 지지하는 이제 과이도 그리고 원래 이제 마두로 이제 두 체제가 지금 하면서 또 이제 그것도 트럼프 때 또 제재를 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도 보면은 사실은 뭐 석유의 질은 좋지 않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매장량으로서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사우디 이름이 빈 살만이죠. 그래서 왕세자의 어떤 여기는 사실 봉건 국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뭐 이 사람이 거의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사우디에서는 이렇게 정권을 쥐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좀 좋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때는 오히려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다른 산유국가 좋지 못한 관계 있고 거기다 러시아까지 제재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유가를 잡는다는 게 거의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사실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인권이라든지 친환경을 지지해두던 20대, 30대 젊은 층도 사실은 좀 지지율이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11월에 있는데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공화당이 잡으면 그거 조기에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이제 조금 포착이 돼요. 그래서 사우디랑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 때문에 좋지 못했는데 사우디에 방문해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뭐 오펙 플러스에도 사실은 좀 냉담했는데 그 오펙 플러스도 사실 뭐 미국 위주라기보다는 이렇게 러시아와 약간 이제 발을 걸치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그 빈살만 왕세자를 인정해주는 좀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좀 분위기가 조금 좀 나아졌죠. 그러면서 증산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지금 증산량이 64만 8천 배럴.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한 것도 좀 모자라요. 모자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그 7, 8월 이제 이런 때는 뭐 미국에서는 드라이빙 시즌이라 해서 석유를 좀 미국이 석유도 많이 생산하지만 또 많이 소비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재고량이 좀 많이 좀 내려갔다. 그리고 중국이 다시 경기를 재개하면서 석유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밀거래를 통해서 그냥 30% 다운된 가격에 사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도 사실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재가, 물론 잘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우디와의 관계 모색,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도 조금씩 제재를 좀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왜냐면 지금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금 뭐 인플레 때문에 지금 뭐 지지율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관계 모색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해도 유가를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바이든의 어떤 정치적 결단, 물론 평상시에 말했던 어떤 인권 문제하고는 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모험을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좀 이 문제가, 물론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지금 수십억 인구의 어떤 경제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할 얘기는 좀 많은데,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